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인에 나오신데요. 오늘도 여러분 추석 내내 기다리셨던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유권자 이우영입니다. 아, 유권자구나. 네. 진짜. 아, 그렇구나. 네. 연휴 잘 보냈어요? 연휴 제가 간만에 좀 푹 쉰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좀 더 쉬고 싶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네. 아예 푹 쉬면 네. 일하고 싶어요. 아, 그렇죠. 네. 예. 원래 그래요. 사람이. 좀 보면 네. 사람이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어요. 진짜로. 네. 좀 덜 쉰 건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 푹 쉬면 또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 그렇죠. 그 나이에. 네. 그렇습니다. 아유, 어제도 쉬고 오늘도 쉬고 뭐 한 달 후에도 쉬고 뭐 두 달 후에도 쉬고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좋은 겁니다. 예. 네. 물론 어제는 쉬지 않았습니다. 어제 뉴스앤뮤직 진행을 했고요. 꾸준히 YTN 라디오가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드렸고, 심지어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는 뉴스 정면 승부 홍보까지 했습니다. 네, 좋아요와 제가 댓글. 오늘 네, 증인도 밖에 계십니다. 신동진 PD님이 계시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또 계시니까 더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예, 잘했어요. 어쨌든. 네. 네. 그럼 지금도 얘기해 줘야죠. 그렇죠. 네. YTN 라디오에서 아니죠.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YTN 라디오에서 유튜브로 검색하셔가지고 네.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클립도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제한군인의 창설 71주년 기념식, 그리고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 안보 결의대회 이 현장 축사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서 윤 대통령이 현장 축사에 나섰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 연합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 이런 가짜 평화론이 활개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향군에 당부했습니다. 제한군인의 창설 70주년 행사, 그러니까 지난해 행사에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2년 연속 자리를 했고요. 예. 제한군인회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로서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해달라. 회원 여러분들도 안보의식 강화와 총력 안보태세 확립에 앞장서달라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보의식 확산과 향군의 조직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한미동맹 강화 지지 등을 위한 회원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대통령실이 설명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2년 연속 제한군인의 창설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 담긴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제한군인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한다면 군대 제대했던 사람들은 다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한군인회는 아마 다른 그 어떤 단체보다도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확실한 단체다. 우리가 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 안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한군인회 행사에 계속 참석하는 것이 본인에 있어서의 입장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마땅히 이 참석을 했어야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계속 참석하는 거 저는 뭐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이런 거. 뭐 특히 이제 정찰 자산을 축소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예를 들면 9.19 남북 군사 합의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불만을 또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분명히 이런 얘기에 반대하는 국민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찬성하는 국민들도 못지않게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포털 다음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시급히 구성하라 지시했다라고 국무조정실이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다.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신속하게 꾸려서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일 때문에 벌어진 이야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 1일에 열렸던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국과 중국 8강전 당시에 이 포털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 팀을 클릭해 응원한 비율이 한때 전체 91%에 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우리 대표팀이 2대 0으로 승리를 했고요. 방통위는 해당 경기 전후로 다음 응원 페이지에 뜬 응원 클릭 약 3,130만 건이 긴급 분석을 했더니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해외 세력이 가상 사설망 VPN이라고 불리는데 이 VPN을 악용해서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거나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 응원 댓글을 대량 생성하는 수법이 활용됐다고 방통위는 분석을 했는데요. 이 태스크포스 구성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축구할 때 물론 중국을 응원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있을 수는 있죠. 혹시 그랬던 건 아니죠? 우리 우영 아나운서가. 저는 그럴 일이 없죠. 네. 당연하죠. 농담이고. 그런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이게 중국을 응원했다라는 데에 대해서 아마 주목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중국 응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문제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았을 경우 왜 하필 중국과의 축구 경기할 때 이런 문제가 터졌느냐. 이 부분을 저는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만일 일본하고 축구할 때 일본 이겨라가 많아지면 난리가 났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 왜 하필이면 중국이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아직까지는 아마 법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VPN을 이용해서 우회 접속을 했다. 전 이 부분도 이제 이게 방통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130만 건 중에서 확인을 한 IP 2,294만 건을 분석한 결과 가상망인 VPN을 악용해서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는 수법 그리고 매크로 조작 수법을 활용해서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다량 생산했으며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VPN을 그럼 왜 하느냐? 이것도 전 조금 주목을 해요.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 다음하고 네이버가 접속이 안 돼요. 다음하고 네이버가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VPN을 이용하지 않으면 VPN이라는 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 별게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 깔면은요. 네. 이렇게 예를 들면 나라 일본이면 일본 어디면 어디 이렇게 다른 나라로 우회해가지고 접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VPN을 깔았다라는 게 이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만일 진짜 그렇게 한다면 VPN을 깔 이유가 없어요. 그대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그래서 실제로 외국 사람들 중에 중국 여행하는 사람들이 SNS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VPN을 깔아가지고 깔아야죠. 네. VPN 한 거 깔아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 보통 SNS라든지 이런 거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왜 VPN을 통해서 들어왔을까 이런 점도 사실 궁금은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다음이든 네이버든 댓글을 달래면은
쉽게 얘기한다면 로그인을 한 이후에 해야 된다라는 네. 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클릭만 해가지고 응원하는 것과 댓글 조작이라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네.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을 안 해도 됐죠. 다음은. 그런데 댓글 달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제 야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뭐 농담이지만 이런 식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하나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서 이제 또 만약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 선거에 뭐 예를 들면 특정 세력에 개입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사전에 막아야겠죠. 그리고 외국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이게 뭐 사실 드문 경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이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는 거죠. 그건 뭐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게 스포츠 경기에서 사실 종종 벌어지는 일이긴 하거든요. 이게 국가대항전은 좀 예외긴 한데 예를 들어 제3지대 팬이 어떤 특정 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부러 이제 반대편을 누른다거나. 근데 이제 그거는 어차피 국내 IP로 해가지고 그렇죠, 하는 거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것만 하면 범죄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수사가 돼서 특정 세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만약 밝혀진다라는 가정을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데 그 가정이 맞는지 틀리는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겠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권자인 강서구청장 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유권자가 아니더라도 관심 많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저는 선거해야 될까 그날 그럼 어떻게 휴일?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토요일 날 사전 투표가 있어요. 절묘하더라고. 토요일 날도 네. 사전 투표래요. 맞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측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수막 방화, 선거운동은 폭행, 네거티브 공세 등 부정, 불법 행위를 감시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윤희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습니다. 강서구 보궐선거를 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후보자 비방, 구의회 권력을 이용한 으름장 놓기 등 선 넘는 정치 공세도 모자라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김태우 후보 선거운동원 폭행, 현수막 불태우기까지 자행됐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주민의 뜻을 받들어 강서구 발전에 초석이 돼야 하지만 늘어나는 선거 테러, 각종 네거티브 공세 때문에 진흙탕 선거로 흐르고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또 김태우 후보도 가짜뉴스 선거 공작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면서 재산 등록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여선웅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이 SNS에 김 후보자가 2022년 7월 구청장 재임 때 신고한 재산 내역에 본인 소유 부동산이나 임차한 부동산 전세권이 없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강서구에 산 것이 맞느냐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김태우 후보가 반박을 한 겁니다. 2022년 6월에 기존에 거주한 강서구 가양동 거주지에서 등촌 3동으로 이주했다라고 하고 이게 재산 등록 서류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강서구에 살고 있다는 것, 거주 내역은 주민등록 초본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2일에 있었던 건데 등촌동의 한 아파트 앞 길가에 걸린 국민의힘 김성태 강서을 당협위원장 현수막에 불을 붙인 남성이 붙잡히는 등 이번 선거가 조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우산을 휘두른 여성이나 아니면 이 불을 붙인 남성이나 현수막에 이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인지 이것은 밝혀진 바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꼭 민주당과 연계시켜서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는 없다. 전 이런 생각이 들고 단순한 그냥 당원이 아니라 지지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상관없는 일일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제 얘기를 시작을 할 텐데 자 이게 말이에요. 당원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을 이 정도 되면 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라는 거는
적과 동지로 구분해서는 곤란해요. 정치라는 건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파트너로 생각해야지 협의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래가지고 타협안을 도출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를 적으로 한다면 아니 그거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게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식의 물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든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뭘 만들었냐 하면 정치인들이 자신이 절대 선인 양 주장하고 말해요. 상대를 절대 악인 양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정치인들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건 분명한데 어쨌든 정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치는 선을 구현하는 수단도 아니고 정치는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정치는 그럼 뭔지 아세요? 선과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유권자 우리 모두가 정치인들의 권력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한테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치는 추종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정치를 추종의 대상, 정치인을 추종하는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이 정치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전 그게 제일 안타깝고 지금 강서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들도 사실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진짜 하루빨리 좀 바꿔야 되는데 정치라는 것을 정치를 바꾸는 게 아니고 정치는 원래 권력. 전 세계 어디든 정치가 국가 국민을 위해 요새는 면접할 때도 이 신입생들도 그렇게 대답하는 학생 없어요. 국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지 선택을 받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잘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당 어떤 정치인도 절대 선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거를 좀 우리나라 국민들도 하루빨리 좀 정치의 이 내면과 속살을 제대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 올지 참 그게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는 민주당의 강서구청장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민주당은 선거 총력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정권 심판 여론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교훈 후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호소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최고위원 등 지도부 전원이 총출동을 했고요. 이제 6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는데 사전투표 참여 등 투표율을 끌어올리기에도 주력을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운동장에서 경기하고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김태우입니까? 아니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을 하기도 했고요. 한편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습니다라는 내용의 쇼츠 영상을 올렸습니다. 사전투표를 앞두고 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성격으로 해석이 됐고요. 이 대표는 국회 복귀는 다음 주에 하되 이번 주말 선거 유세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민주당이 김 후보에 대해서 경기 성남 분당과 서울 성수동에 각각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반면 강서구에는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전세로 살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태우 후보가 반박을 했다는 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진 후보 측 자원봉사자들이 오늘 오전 강서구청 앞에서 진 후보의 사진과 전임 구청장처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패널을 흔들면서 표심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선거가 내년 4월 총선 전 마지막 선거인 만큼 강서 구민들뿐만 아니라 이 총선 전체 민심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정치권은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강서구청장 선거가 총선의 민심을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바로미터,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에 단순하게 동의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추석 민심은 분명히 민주당한테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추석 직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이 되면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죄가 없구나.
근데 사실 그 영장 기각이라는 게 유죄 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확률이 높아서 추석 민심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 그 분위기가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슈의 유통기한이 보통 2주에서 3주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강서구청장 선거가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게 전 동의하지 않는 게 투표율이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투표율이 예를 들면은 일반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한 30% 평균이 30%대인데 그 정도에 머문다면 저는 사실은 이건 조직이 강하다 약하다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될 수 있겠지만 선거 결과가 이게 민심에 투영됐다 이렇게 보기 힘들 거라고 보고요. 최소한도 45% 정도 넘었다 투표율이요. 이렇게 되면 그때는 진짜 민심의 향방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 부분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가 또 이 사전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호영 아나운서를 위해서 사전 투표를 또 토요일 날 이렇게 또 네. 아주 예외적으로 만들어줬는데 사전 투표율이라는 것이 높으면 야 최종 투표율이 높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없어요. 사전 투표율이 높은데 최종 투표율은 평균 이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함수 관계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투표 10월 11일이 다음 주 수요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수요일일 거예요. 그때 결과를 봤을 때 투표율과 연관되면 총선에 가지는 함의를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겠죠. 아직은 모릅니다. 네. 강서구민 한정 휴일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여야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그리고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오늘까지 전체 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국회가 대통령이 열흘 기간 내에 이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국회가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가부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참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당 단독 개최 시에는 김행 후보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해서 청문회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이 아닌 여당이 청문회를 불참한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불참을 두고 부적절한 인사로 후보자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 근데 이게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는 것과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것은 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유승찬 대표님 모실 텐데 유승찬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청문회 없이 임명하면 이거 가능하지 않을 거요. 그러니까 열었는데 보고서 채택이 안 됐다는 것. 뭐 이런 경우는 뭐 사실 제 기억으로 문재인 정권 때는 30회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열리지도 않았는데 임명을 한다. 이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연이 될 뿐이지 청문회는 열긴 열어야 될 거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일종의 기싸움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것과 연관돼서 또 뭘 바라보냐면 그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결합이 돼서 어떤 결과를 낼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아마 민주당도 고민은 될 거예요.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시키고 인준 안 해주고 여기는 여기대로 다 안 해주면 뭐 이게 도대체 뭐 이 국가가 마비되는 거 아니냐라는 역풍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3부에서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한테 또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하여간 굉장히 고민은 될 거예요. 네. 예. 계속해서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리즈로 딱 얘기했잖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